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예, 오늘 3월 20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금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식으로 오는지 한번 볼게요. 봅시다. 예전에 한 퓨어 앵그리드 한 15, 14까지 내려왔었는데 한 27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공포에서 약간 중립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왔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금액도 이제 USD 달러 기준으로 84,000, 최근 한 86,000까지도 왔었잖아요. 지금 약간 하락한 상태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이 과연 10억을 갈 수 있냐,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과연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분분한데요. 이제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자산은 일단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금은 희소 가치가 높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고 오히려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보증하는 자산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래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희소성이 보장이 되고 있지만 중앙은행이나 정부들이 좀 이런 것들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 ETF 승인 이후로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좀 많이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적인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확대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이 움직일 때 좀 같이 움직여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뭐 그럴 때 주식 급락할 때도 같이 급락하고 했었지만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은 완전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알트코인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안전자산을 보고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래서 비트코인을 더 받아들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급등락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금이나 달러 같은 전통적인 자산에 비해서 아직까지 만연을 10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 안전자산으로 가려고 하면은 신뢰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중요한 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신뢰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도권을 들어오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워하는 나라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마도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인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얼마나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안전자산으로 가려고 인정받냐 안 받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과 미국 국채처럼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까지 해결할 과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점점 확대되면서 점차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약 10억 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10억 원이면 얼마예요? 달러로 하면은 이제 65,000에서 7만 달러 정도죠. 7만 달러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캐파가 커지면서 알트코인에도 좀 좋은 바람이 불러일으켜 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비트코인이 미국 비트코인 초강대국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비트코인의 초강대국을 선언했다. 근데 비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 발언했을 때 86,000달러 정도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20일이죠. 어제입니다. 어제 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디지털 커런시라고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암호화폐 중심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가 선언을 했고,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규제 기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 자체가 되게 완화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손해보는 거 없거든요.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은데, 지금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USDC라든지 USDT는 의무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한 50% 정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저스틴 베클러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부의 감시 코인을 추진할 로비스트의 모임이다라고 했어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아양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모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하면은, 좋은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돈을 내고 사겠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겠다. 하지만 자기들이 들어온 코인에 대해서 팔지 않겠다. 하지만 자기들이 예산으로는 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저때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100만 개를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면은 좀 좋은 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긍정적인 뉴스도 계속 내비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에 FED에서 연방준비제도회죠.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6월 달까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금리 인하를 약 2차례 정도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10만 달러까지도 얘기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할 때 10억을 먼저 찍어야 됩니다. 비트코인 한 1억 한 6천만 원까지 갔었나요? 비트코인도 가격을 계속 조금씩 올리고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이 오르는 가격에 따라서 알트코인은 가격을 못 따라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의 훈풍은 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와 같이 이제 알트코인에도 훈풍이 불어올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또 리플이 이제 소송을 종료했다는 얘기 때문에 리플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와 같이 이제 알트코인도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공공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투자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현재 이래저래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많은데 법안이 통과돼서 직접 투자한다는 의견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 3명이 이런 의견을 했는데, 토드 존슨, 브래드 오버캐시, 그리고 티모시 모핏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수입하겠다라고 했어요. 금융 혁신 전략으로 채택을 하면서 공공 지출 예산에서 총 최대 10%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장기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편입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만약에 효력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기의 이제 자산을 공공 자금의 자산을 10%를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게 된다면 의회 승인 없이는 처분 자체가 청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외적으로 재정적 위기나 주승인 기반의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을 위해서라면은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팔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디지털 에셋 서밋 2025 어제입니다.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화된 동영상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2020년이나 2021년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나면은 비트코인이 뭐 하루에 30% 올라가고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들 지금 좀 조용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시장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알트코인은 잘 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뭐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좀 주목받고 있는 코인은 리플이랑 BNB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비트코인은 무난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 못 올라가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율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리플은 이제 증권 시비에 이제 휘말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제 리플이 좀 일부 한 10% 정도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BNB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바이낸스가 지금 거의 바이낸스 US가 거의 활동을 안 하죠. 예전에는 이제 점유율 자체가 26%였는데 예전에 SEC랑 소송 때문에 점유율이 1%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살아있는 바이낸스 US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랑 지분을 매수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서 지금 아주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돼요. 트럼프 바이낸스. 저는 이게 정말 좋은 뉴스인 것 같거든요. 트럼프 가족 회사에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지분을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뭔가 더 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미들은 뭐 예를 들어 바이낸스가 $700, $800, 한 $1,000 정도 갔었을 때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또 채널이 이제 바이낸스 연구소니까 여러분들 바이낸스 BNB 코인을 사신 분들은 아마 지금 좀 달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주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 좋은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피스. 감사합니다.